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질문을 하신 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부모님 두 분, 본인의 이름으로 각각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인으로 했을 때 좋은 건지,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아마 서비스 업종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은 연매출 5억이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 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 거죠. 3분 중에 한 분이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법인 전환을 하고는 싶은데,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주변에 하는 얘기가 돈을 꺼내 쓰기 힘들다더라, 그리고 세무서에 관심이 대상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주변에 들은 얘기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법인하고만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서 부득이하게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같이 매출이 성실 사업자 신고 수준으로 올라온 경우에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인 이유 때문에, 즉 계약관계 때문이거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 법인일 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실 사업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게 고민되는지 본인이 이렇게 적어서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업용 계좌로 들어오는 매출 중에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 비용 같은 경우도 가공의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도 모든 걸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 기타 등등 이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서가 붙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출도 누락이 없어야 되고 비용도 가공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법인 사업자가 되면 개인 사업자일 때는 내가 1년에 부가가치세 내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내고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다 대표의 돈이 됩니다. 물론 4대 보험료도 내게 되지만 일단 세금을 내고 나면 모든 게 본인의 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소유는 대표가 아니고 주주가 법인의 소유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처음에 자본금을 불입하면서 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주주가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님과 가족분들이 주주 구성을 하고 있죠. 법인이 되면 대표가 근로자들처럼 월급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일 땐 세금 내고 나면 다 내 건데 법인일 때는 월급만 받아가니까 너무 적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되면 본인만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실제로 같이 일하는 가족들도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재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퇴직금이겠죠.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나중에 퇴직할 때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게 되면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내 거라서 좋지만, 내가 퇴직할 때, 은퇴할 때쯤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사업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업체가 없어지게 되면 내 노후자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법인의 대표로 있거나 아니면 임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로자들처럼 퇴직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관에서 설정만 잘 하시면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보다 조금 더 많이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퇴직금을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소득 중에 실효세율이 아주 낮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제2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법인에서의 대표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정관이나 이런 곳에 복리후생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신다면 뭐 자녀들 학자금이나 또는 뭐 경조사비 또는 내가 잘못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보상금 이런 거를 유가족에게 잘 남겨줄 수가 있는 거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법인의 어느 정도의 장점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월급을 일단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하고 월급을 너무 높게 책정하시게 되면 월급에 대해서 사대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가시면서 매년 적정한 배당을 하시고, 그래서 왜냐면 대표면서 주주이기도 하신 분들은 배당소득을 활용해서 배당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주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면 꼭 균등 배당 말고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즉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하시지 말고 지분 비율과 다르게 자녀가 지분 비율이 낮지만 배당을 더 많이 몰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가시면 자녀들이 뭔가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든 부동산을 취득하든 이런 재원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에서 차등 배당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우리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지 말고 법인 전환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시게 된다면 영업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권이란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음식점을 했다가 이거를 다른 사업자한테 파는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오. 음식점이 잘 돼서 내가 계속하면 좋은데 또 내가 이걸 팔고 그분한테 권리금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법인 전환할 때 영업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일 때 이 개인 사업자를 몇 년간 운영하면서 이익도 내고 내 고객도 확보하고 이런 영업의 노하우를 법인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법인격이 개인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는 법인이니까 우리가 법인 돈을 함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할 때 내 노하우로 쌓인 이 모든 것을 영업권 평가를 하는 거죠. 영업권 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일정 영업권이 나오게 되면 이 영업권을 개인 사업자 대표인 내가 법인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한번 생긴 영업권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거는 계속 발생하는 사업 소득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인생에서 살면서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분류는 기타 소득으로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은 일정 경비를 인정받고 나서 세금을 내게 되죠. 금액이 좀 크게 되면 종합소득세 때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도 실효세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인 전환할 때, 평생에 법인 전환할 때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영업권을 만드셔서 그 금액을 법인에 팔게 되면 개인 사업자인 대표가 그 시점에 한꺼번에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가끔가다 질문하시는 게 법인에 당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러시는데 그건 법인에서 돈이 생길 때 개인 대표한테 주시면 됩니다. 꼭 당장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업권이 발생한 그 법인 전환한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전체 영업권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금은 얼마든지 뒤에 지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권을 법인에 팔게 되면 개인 사업자 대표는 한꺼번에 1억, 2억, 뭐 크게는 뭐 10억, 몇십억씩 받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영업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인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법인이 되면 돈을 가져오기 힘들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첫 번째 영업권을 활용하시고, 두 번째 법인 사업자의 대표가 되고 또 가족들도 실제로 일을 하시면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셔서 인건비를 받아가십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따라 붙겠죠. 이 퇴직금은 정관의 규정을 잘 두셔서 최대 한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관에 복리후생 규정도 두셔서 일반 회사, 중소기업 회사들처럼 복리후생 규정 잘 챙기시고 나중에 유족보상금도 잘 챙기도록 정관 구성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등 배당, 이런 거 일반적인 배당을 활용하셔도 좋고 차등 배당을 활용하셔서 자녀들에게 또 부를 어느 정도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그러고도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가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이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내가 죽게 돼서 주식을 상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살아생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판다든지, 또는 회사를 없애서 청산을 할 때 배당소득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에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내가 처음에 주주로 참여할 때 액면가였던 주식이 아주 비싸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세금을 너무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평소에 매년 배당이나 여러 가지 비용 태우는 거, 이런 거를 잘 조절하셔서 이익잉여금을 적절하게 만드시고 좀 최대한 다운시키셔서 주식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불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이익잉여금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